네,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이 조금도 참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SK증권 이동섭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전화 연결해서, 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시장 출렁거리는지, 언제까지 좀 출렁이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앞두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예. 네. 자, 어제도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더 많이 출렁거리는 건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은행 신용등급 하향에 따라서, 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패닉성으로 이렇게 좀 전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존 불안이 계속되는 것, 계속 지속돼 왔었고,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미국 정치권의 재정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주가로 직접적으로 좀 표현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보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가 낙폭을 더 키우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유럽 프랑스 최대 은행에서 이른바 좀 큰 손들이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 진입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지만 좀 조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를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이걸 통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좀 노리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통화정책은 단기간의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기대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그걸 폄하하고 그걸 완전히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도 최근에 은행권들이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면서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논의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좀 확충하게 되면 대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두 가지 조치로서 미국 경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양을 좀 할 의지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중국이나 브릭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발표되었지만 유럽의 자구 노력, 즉 유로 안정기금 증액 처리라든지 유럽은행들 자본 확충이라든지 재정 적자 축소 노력 등을 확인한 후에 중국과 브릭스도 아주 마지막한 시점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일단 유럽들의 노력들이 진행되면 중국과 브릭스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국가들도 지금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금리 동결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 스탠스로 다 전환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성급하게 글로벌 경기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 1,190원까지 치솟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저희 1,200원 돌파는 언제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일시적으로인지 1,200원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9월 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짧게 보면 1,200은 당연히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디펜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 오르는 건 아니어서 1,200 이상에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나 유로의 각국의 의회 표결이나 이탈리아 국채가 또 200억 유로 돌아오는 거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조금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인 환율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로 보았을 때 과연 1,200원이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에서 1,250원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
한 1,100원대 수준에서 뭐 길게 놓고 보면 뭐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지금 뭐 글로벌하게 금리를 섣불리 인상할 뭐 중앙은행은 없는 것 같고 한국은행도 이제 그렇게 좀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자꾸만 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또 94포인트나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관건은 안정이 언제쯤 찾아올까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이 유명하냐, 어떤 산업이 뭐 호황이냐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언제 이 안정 찾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네. 언제쯤 좀 안정을 어떤 계기를 통해 찾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벤트 위주로 좀 봐야겠는데요. 이번 네. 주말에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 회담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그 자구 노력이 좀 나올 것이고 24일 날 브릭스 국가들끼리 유럽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아.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독일 하원에서 EFSF 증액 투표가 29일 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그 지난번에 한 번 됐다 무산되었잖아요. 네네. 별 소득 없이 그게 10월 3일 날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ECB 정책회의가 있는데 그 유럽 중앙은행장이 지금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고 열리는 첫 번째 정책회의인데요. 이때 좀 뭔가 강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대략 한 2주 정도는 그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불안함이 좀 지속될 것이고요. 네. 그 10월 한 첫째 주 지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시장은 어렵지만 주말은 좀 모처럼 좀 푹 쉬십시오 좀.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동석 선대장, 역시 좀, 네, 참을하시네. 나이가 젊지만 관록이 있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흉흉한 시장이지만, 그렇게 뭐, 전 세계, 경기가 뭐, 더블 딥으로 네. 당장 간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네. 또, G20, 그 다음에 브릭스, 독일, 뭐, 그 다음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ECB, 뭐, 이렇게. 네. 유럽중앙은행, 뭐, 이런 정책회의, 뭐, 등등등 향후 2주 동안 좀 거치면서 시장이 변동성은 좀 다소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1700선이 간당간당한 가운데. 네. 자, 기자들이 떴다. 짧게 넘어갑니다.